이번 시간에 건물의 기초를 그릴 겁니다. 건물의 기초는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옛날 방식이에요. 요거 옛날 방식이고 요즘은 잘 안 써요. 요즘은 요렇게 그리거나 요렇게 그리거나,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가 똑같은 겁니다. 건물의 두께를 보면 똑같이 420mm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기초 부분 여기가 달라요. 그죠? 예전에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그려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시죠. 중심선을 먼저 선택했고요. X라인 0도 90도. 자, 카피 제가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시죠. 선 모양을 안 가져왔네. 로드.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도 마찬가지고 실내 건축 기능사도 마찬가지고 무언가는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그라운드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표면이 기준인 거고, 실내 건축 기능사에서는 벽의 중심이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로선을 그렸잖아요. 얘는 그라운드입니다. 지표면이에요. 얘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라운드는 흰색입니다. 그 다음 벽체는 420mm입니다. 물론 400mm 써도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지금 여기 벽 두께가 얼마인가요? 200이죠. 지금 화면상엔 200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벽돌의 두께가 얼마인가요? 190이죠. 그죠? 190에 90에 57이죠. 그런데 여긴 얼마 썼나요? 200에 60을 썼죠.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 원래 90이에요. 그죠? 줄눈까지 합쳐서 100mm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190에 90에 120이면 400mm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우린 계산하기 쉬우라고 200에 120에 100으로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420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중심선이 이 벽체의 중간에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벽체의 중심이 여기 들어가 있죠. 중심선 위치가 다르죠. 둘 다 허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둘 다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그릴 건데 이렇게 그릴 수 있단 말이죠. 옵셋 420 나누기 2 한 다음에 좌우로 한 번씩 옵셋 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벽체선이 됩니다. 얘는 단면이에요.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해요. 자, 여기가 200mm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옵셋 100mm 좌우로 한 번씩. 자, 그런데 뭐가 들어가요? 120mm 단열재가 들어가고 100mm 마감벽이 들어가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옵셋 100mm 오른쪽으로 100mm, 그 다음 420mm 옵셋 왼쪽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두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지나다니면서 공사 현장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빌라를 짓는다든지 하는, 그쵸? 아파트 공사 현장 보기는 어려울 거고, 주변에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면 단독주택이나 빌라 공사 현장을 참 많이 봤어요. 그죠? 제일 먼저 철거를 합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을 다 철거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땅을 파죠. 땅을 파요. 왜 팔까요? 땅을 왜 팔까요? 그건 건물의 기초를 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집을 지을 건데 모래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무거우니까 밑으로 쭉 가라앉겠죠. 그냥 일반 흙바닥에다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래처럼 빨리 가라앉진 않겠지만 점점 치마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안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 치마는 일어나지 않겠죠. 기초는 내가 가상의 안반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상의 안반층을 만들고 그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기초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초를, 근데 여러분들 그 땅을 얼마나 깊이 팠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땅을 이렇게 파잖아요. 그죠? 포크레인이 와서 이렇게 땅을 파요. 얼마나 깊이 팔까요? 물론 이제 지하층이 있으면 지하층 밑으로 더 계속 내려가긴 할 거예요. 근데 지하층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그리는 이 도면도 지하층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최초에 여기에 옵셋 700mm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400mm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50mm를 더 내리고 그 다음 200mm를 더 내립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파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안반층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요만큼이요. 요만큼이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제 기초예요. 여기까지가 기초예요. 근데 이 깊이가 요 깊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결선이라고 합니다. 동결선이요. 겨울동자에 매질결자 쓴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겨울에 되면 땅이 얼죠? 근데 땅이 표면만 얼까요? 아니면 밑으로 계속 이렇게 얼어 내려갈까요? 땅이 밑으로 계속 얼어서 내려가겠죠. 근데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쭉 녹아나가겠죠. 그죠?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맨날 딱 봄만 되면 땅이 질척질척한 거예요. 어렸을 때 이유를 몰랐죠.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 습기가 위로 올라오니까 땅이 질척질척해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깊이 얼까요? 한겨울에 얼마나 땅 밑으로 깊이 얼까요? 깊이 어는 깊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부지방은 700mm, 중부지방 900mm, 북부지방은 1100mm가 언답니다. 이걸 동결선의 깊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제 시험에서는 1100mm 기준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00mm입니다. 근데 이 기초가 예를 들어서 700mm에 있어요. 난 1100mm 해야 되는데 700mm에 있어요. 그러면 기초가 겨울에 같이 얼었다가 여름에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서지는 거죠. 가장 튼튼하게 받치고 있어야 될 기초가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동결선 밑으로 기초를 넣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1100mm 잡아 놓는 건데, 여기 이제 기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700mm, 여기 400mm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 깊이를 통틀어서 동결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맨 아래 200mm가 있죠. 요건 지정이라고 합니다. 지정. 근데 여기가 뭐냐면은 잡석이 들어가요. 잡석이요. 우리 왜 그 하대할 때 이런 잡것들 그러잖아요.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런 잡것들 봤나 그러잖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냥 그 사람 많이 하대해가지고 그 천한 사람들 뭐 이런 거 부를 때 잡것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요. 돌들도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돌들이 있습니다. 그 용도를 다 하고 쓸모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 울퉁불퉁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잡석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200mm를 여기다 채워 넣는 겁니다. 잡석을 200mm 채워 넣어요. 보통 그 산석이라든지 하천석 같은 것도 많이 넣고요. 산석 많이 넣고요. 그 발파나 안반 발파하고 나면 이렇게 부스러기 돌들 나오잖아요. 그런 거 다 잡석들이 돼요. 쓸모가 없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여기다 다 채워서 넣고 땅을 다집니다. 근데 다진다고 해도 울퉁불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mm 여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50mm 미창 콘크리트 또는 버림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미창 콘크리트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버림 콘크리트라는 말도 씁니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평을 맞추는 겁니다. 얘의 용도는 이 아래 잡석들의 불규칙한 이 표면을 일직선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맞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밑창 콘크리트. 왜 우리 신발 보면 깔창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밑창이 되는 깔창 또는 밑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창 콘크리트. 맨 바닥이 되는 그러니까 건물의 제일 바닥이 되는 부분을 밑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에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어깨 부분이 200mm가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200mm가 나가고 다시 한번 여기서 100mm가 이렇게 나가면 돼요. 자, 이렇게 옵셋 해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를 끊어요. 요거 하나만 끊으면 돼요. 이렇게요. 나머지 필렛입니다. 이렇게 필렛 모양으로 기초를 그립니다. 필렛으로 기초를 그리고 지정을 그리고 이렇게.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는 노란색.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죠. 여기 마감이라고. 마감은 녹색입니다. 3번 Continuous. 여기 마감이요.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필렛. 근데 여기 선이 다르단 말이죠. 이렇게 달라져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여기는 녹색이고 요만큼은 노란색이고 단면선이고 선의 색상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왜 여기 선의 색상이 달라지냐면 선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마감선 하나하고 단면선 하나하고 이렇게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면선은 0.4mm예요. 전산응용 건축기능서에서는 얘는 0.4mm고 얘는 0.2mm입니다. 선이 두 개가 겹쳐져 있어요. 순서 상관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누가 보일까요? 더 붉은색이 보이겠죠. 0.4mm가 보이고 0.2mm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누굴 써요? 더 굵은 선만 그리는 겁니다. 가는 선은 생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굵은 선만 나오고 가는 선이 생략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똑같아요.
옵셋 700mm, 400mm, 50mm, 200mm. 그 다음 옵셋 좌우로 200mm, 다시 좌우로 100mm. 이런 모습이 되네요. 나머지 똑같습니다. 트림은 여기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필렛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필렛 해주세요. 그러면 금방 모습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마지막 여기 트림하면 금방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중심선이 가운데 있느냐,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는, 혹은 그러니까 왼쪽도 괜찮아요? 틀어져 있느냐, 이거는 평면도를 보셔야 돼요. 평면도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평면도도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뉩니다. 그러니까 평면도에 오른쪽처럼 돼 있으면 오른쪽으로, 왼쪽처럼 돼 있으면 왼쪽으로.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자요. 중심선이 어딨나요? 오른쪽처럼 돼 있는 거죠. 그럼 오른쪽처럼 그려야 되는 거예요. 또 어디 봅시다. 얘도 오른쪽처럼 돼 있네요. 얘는 어디로 가 있나요? 얘도 오른쪽이네요. 다 오른쪽으로 돼 있네요. 그죠? 그러면 오른쪽처럼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면도를 보고 평면도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따지는 거죠. 자, 요게 기초를 그리는 방법이고, 기초가 그려졌으니 여기 있는 그라운드는 사라지겠죠. 그죠? 땅을 파고 기초를 심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다가 흙을 다시 덮어놔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되메우기. 우리가 구덩이에다가 흙을 메꾸다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파냈잖아요. 기초를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죠? 그럼 거기다 다시 메꿔야죠. 그래서 되메우기라고 합니다. 흙을 다시 메꾸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라운드에 대한 표시가 나옵니다. 저 해칭선이에요. 그라운드에 대한 해칭선인데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렉탱글 사각형이죠. 흰색으로 그리세요. 렉탱글 골뱅이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 자, 얘를 복사를 합니다. 어레이 4개 이렇게. 자, 4개 복사해 보시죠. 그 다음에는요, 노란색으로 단면선으로 선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조인, 요 선들은 조인해 놓습니다. 얘는 굵은 선들이에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 뭐 조금 더 굵게 해볼까요? 글로벌 위드 이런 식으로 10mm, 뭐 5mm 이렇게 굵은 선을 넣어주세요. 5mm 정도? 그 다음에는 해치를 선택하고 해치를 줄 건데요. 해치 이런 식으로. 자, 위에 부분만. 다만 유저 디파인을 주시고요. 그러면 간격이 1mm니까 이렇게 촘촘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간격을 뭐 50mm, 그 다음에 각도는 45도.
그러면 45도 방향으로 쭉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네. 위에는 이렇게 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주시는데 방향은 135도. 그러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 사각형들을 지우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그라운드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라운드를 표시할 때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G 마침표, L 마침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라운드가 된다는 뜻이죠. 텍스트 글자 크기가 얼마가 될까요? 250? 너무 큰가요? 일단 G 너무 크네요. 계산을 해보죠. 3 곱하기 40 120이네요. 자, 텍스트 120 그라운드 이렇게 써주는 거죠. 네, 그러면 누구라도 여기가 그라운드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지정 부분은 이렇게 그립니다. 먼저 각도를 60도로 맞춥니다. 여기 30도. 그 다음에 라인 이렇게 30도 방향으로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는 45도로 바꿉니다. 그리고 라인, 미드포인트 중간점에서 45도로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미드포인트 45도로 선을 긋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요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얘가 잡석 지정을 뜻하는 해치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함께 선택을 하는데 이거 선택하니까 불편하죠. 그죠? 이거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선택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럴 때 쓰라고 배운 게 그룹입니다. 먼저 그룹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가운데 이렇게 선택하면 쉽게 선택돼요. 그 다음 카피 오른쪽 상단점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어레이 5개. 그 다음 피트 그러면 이렇게 끝에를 맞추면 적당히 5개를 맞춥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잖아요. 철근 콘크리트는 45도 사선에 원을 이렇게 몇 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니까 우리 여기를 적당히 잘라야 돼요. 이렇게 해칭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윗부분을 보면은요, 이렇게 여기 450mm에 100mm를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에서 옵셋 450mm, 옵셋 100mm,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옵셋 200mm. 그러면 필렛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요. 이렇게 딱 막아놔야 여기가 해치가 되겠죠. 자, 단면으로 해치 2개를 쓰는데 여기 패턴을 선택하고요. 여기 크기는 1로 주세요. 스케일은 1이고 각도는 0도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냐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내려가면은요, 지스라는 게 있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GIS RC 30번부터 여기 GIS RC 10번에서 30번까지 있죠. RC가 라멘 콘크리트, 즉 우리가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란 뜻입니다. 10번에서 30번의 차이는 간격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30번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격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간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스케일을 5배 주면 이렇게 5배가 커진 상태, 뭐 예를 들어서 10배를 주면 10배가 이렇게 커진 상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한번 넣어 보시죠. 그리고 나면 여기 이제 서클을 그려주는 거죠.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서클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서클 그리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다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패치. 여기 보면요, 뭐가 있냐면, 자, AR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요걸 넣어주시면 돼요. AR 콘크리트요. 스케일 1입니다. 이렇게요. 둘 중에 하나만 넣어줘도 괜찮고요. 이렇게 2개 다 넣어도 좋고요. 아까처럼 RC 30번 쓰고 그 다음에 원을 좀 그려 넣으셔도 괜찮고, 누가 봐도 이건 철근 콘크리트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조그만 거는 빨리 봅시다. 카피. 중심선 있으면 이 조그만 거는 200mm잖아요. 네. 그러니까 옵셋 100mm. 옵셋 700mm, 400mm, 50mm, 200mm. 똑같죠? 자, 똑같이 200mm, 그 다음에 100mm. 자, 트림, 그 다음 필렛, 아이고, 다시 필렛, 자, 매치 프로포틱스, 트림, 라인, 자, 매치 프로포틱스. 똑같죠? 그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럼 얘는 차이는 뭐냐면, 얘는 외벽입니다. 외벽이에요. 얘는 내벽입니다. 외벽과 내벽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치우고 요번에 계단 단면을 좀 그려보도록 하죠. 똑같아요.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를 먼저 하시면 돼요.
필렛. 자, 선택하고 마감 주고 트림. 자, 그러면 이제 기초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현관입니다. 여기 현관이에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여기 온돌이 나오네요. 이거 온돌이에요. 온돌이고 계단이 있죠. 여기가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첫 번째 계단까지 이 거리가 안 나와 있어요. 보통 시험 문제 보면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나와 있으면 적당히 여러분들이 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 도면을 체크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도면에 안 나와 있으면 최소 900 이상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900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 휴먼 스케일에 의해서 최소가 900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900 이상을 주시면 돼요. 여기 1200 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현관문이죠. 현관은 문을 딱 열고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빌라 같은 경우는 여기가 되게 좁아요. 근데 아파트는 여기 되게 넓어요. 그 아파트 혹은 단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두 개의 값은 똑같다. 여기 45mm잖아요. 왜 45mm냐면 여기에요. 여기인 거예요. 이 끝이 아니고. 이해되시나요? 똑같아요. 1200, 1200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옵셋 1200 여기서 좌우로 1200. 그 다음 계단 한 폭은 얼마냐면 150으로 계산하세요. 그 다음 300입니다. 이렇게요. 높이가 150이고요. 폭이 300입니다. 시험 볼 땐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현장에서는 조금 달라요. 현장에서는 180까지, 180, 200까지도 줘요. 높이를 180에서 한 200까지 주고 폭은 250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아이들 있죠. 노유자들, 노인과 유아, 노유자라고 합니다. 노유자가 있는 경우는 한 120, 100 이렇게 주시면 돼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낮아요. 그죠? 애들이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150을 넘기면 안 돼요. 150 이하로 줘야 돼요. 그런데 고등학생 애들 학교라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대학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150은 너무 낮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 것인지에 따라서 계단 높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150에 30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필렛 하시면 이렇게 150에 300짜리 계단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여기에 바닥을 만들어야 됩니다. 바닥의 두께는 전부 다 150mm로 통일합니다. 150mm로 통일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계단 높이도 150이죠. 바닥 높이도 150이죠. 외우기 쉬워요. 자,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 꼭지점 있죠. 계단에 만나는 이 꼭지점에서 이렇게 꼭지점으로 선을 그립니다.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자, 한번 그려 보실까요? 옵셋 150mm 이렇게 밑으로 옆으로 이렇게 150mm요. 다 150mm. 쭉 150mm요. 자, 그리고 나서 필렛. 지금 여기가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니까 이 그라운드 라인이 사라지겠죠. 자, 옆에 700mm만큼 선을 그려줍니다. 필렛. 요 선도 삭제해줍니다.
그러면 바닥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옛날에는 이 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그라운드도 지워줍니다. 여기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뭘 넣냐면 신축 이음이라는 걸 넣어줍니다. 신축 이음. 이게 뭐냐면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음새요. 이해되셨나요? 신축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변형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걸 신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대 같은 거라기보다 스프링이 신축성이 좋다라는 말을 하죠. 잘 늘어나고 잘 회복되고, 이건 신축성이라고 합니다. 신축 이음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교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량에 보시면 이런 거 종종 봤을 거예요. 요걸로 보면 딱 맞겠다. 왜 안 된대? 다시. 자, 교량에 보면 요런 거 있죠. 요게 신축 이음이에요. 왜냐면 이쪽 교량하고 이쪽 상판하고 이쪽 상판이 달라요. 그죠? 안 쳐놓은 거예요. 근데 여름에는 얘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늘어나요. 겨울에는 수축합니다. 그죠? 이걸 붙잡아 주는 게 바로 얘예요. 이게 신축 이음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옛날에 집은요, 여기다가 신축 이음을 박아가지고 여기가 집안 침하되는 걸 붙잡아 줬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이거 일체형으로 합니다. 이렇게 일체형으로 그립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가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인 겁니다.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아까 봤듯이 이 부분을 다시 그려야 돼요. 이 부분을 다시 그려야 됩니다. 미창 콘크리트, 그 다음에 잡석다짐, 그러니까 옵셋 50mm. 자, 여기도 50mm. 다시 옵셋 200mm. 자, 보세요. 여기가 그라운드인데 그라운드 아래로 잡석다짐이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지울 수밖에 없어요. 이 위치하고 이 위치의 차이를, 이 위치의 차이가 얼마인가요? 라고 하면 저는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내려갔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몰라요. 당연히 이제 치수 기입을 하면 되겠죠. 치수 기입하거나 거리 재기를 하면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라운드에서 계단을 그리고, 계단을 그린 다음에 거꾸로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위치는 우린 모를 수밖에 없어요. 자, 필렛.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 부분에 100mm 나가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값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옵셋 100mm. 자, 필렛.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트림. 그러면 이렇게 기초와 계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하나 더 할 건데요. 제가 이렇게 카피를 했습니다. 옆으로 그냥 이렇게 복사할 거예요. 트림.
제가 이렇게 지웠습니다.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여긴 이렇게 생겼겠죠? 그라운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기다 하나를 더 그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필렛 처리하고 얘를 지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두 가지예요. 자,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왼쪽은 뭘까요? 오른쪽은 계단인 거 알겠어요. 그죠? 계단이 두 개 있으니까 계단. 오른쪽은 뭘까요? 아니요, 다시 오른쪽은 계단인 거 알겠어요. 그죠? 그 왼쪽은 뭘까요? 난간이요. 난간. 이해되시나요? 난간 표시할 때 이렇게 해요. 계단은 계단이니까 이렇게 계단 표시를 합니다. 근데 난간은 계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자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여기에 뭐 올리면 돼요? 난간봉 올리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마저 더 그려보시죠. 여기 이제 온돌이에요. 자, 옵셋 150mm, 온돌도 150mm를 줍니다. 끊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끊으시면 돼요. 그 다음 온돌에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원래 시공 순서상 여기가 먼저예요. 이 바닥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공 순서상 이 바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다 온돌을 깔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온돌을 깔고 싶어요. 그러면 온돌을 그냥 깔면 되는 게 아니고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막아야죠. 그죠? 그럼 뭘로 막을까요? 무엇으로 막을까요? 도면 보면요, 벽돌로 막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여기다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칸을 막은 거예요. 이쪽과 이쪽을 나눈 겁니다. 다시 보면은요, 이렇게 여기 벽돌이에요. 요거 벽돌 2장 쌓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벽돌을 쌓아서 막은 겁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 온돌 공간과 여기 현관 공간이 현재는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여기다 내가 벽돌을 쌓으면 이제 공간이 나눠지겠죠. 자, 렉탱글 골뱅이 100,70 카피. 그런데 높아요. 이 정도? 뭐 상관없어요. 렉탱글 골뱅이 90,60 카피. 상관없어요. 자, 막아보시죠. 지금 요만큼은 막았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막아야 돼요. 요만큼의 공간이 모자르죠. 그죠? 이걸로 다 막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뭐를 껴야 되냐면 몰딩을 넣어줘야 돼요. 몰딩이요.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신발 벗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딱딱하거나 그러면 잘못하다가 발가락을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몰딩을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크기는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이렇게요. 여기 미드 포인트까지 거리 45mm네요. 그러면 여기 미드 포인트에서 골뱅이 마이너스 90에 높이를 지정 안 했네. 다시 30이네요. 자, 미드 포인트 마이너스 90, 플러스 30.
자, 이렇게. 그럼 여긴 지워도 되겠고, 여기는 중복선 빼니까 이렇게 되겠고,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트림을 그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군요. 자, 지금 여기가 철근 콘크리트잖아요. 그죠? 철근 콘크리트가 노출되어 있으면 굉장히 보기 싫어요. 여러분들 현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인조 대리석 깔려 있거나 그런 것들이 깔려 있겠죠. 그죠? 화강석 같은 거 깔려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얘가 보기 흉하니까 이 위에다가 마무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20mm 마무리합니다. 이거 마감선이라고 해요. 보통 마감선 이렇게 파란색 써요. 20mm를 이렇게 파란색을 씁니다. 이거 분해하고요.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자,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10mm를 더 내보냅니다. 이렇게. 필렛 이렇게. 렉탱글 여기서부터 미드 포인트까지 이런 식으로. 세마지 않아도 돼요. 이해되셨나요? 보통 우리가 쓰는 거는 이렇게 벽 끝에서 10mm가 더 나갑니다. 여러분들 문틀 있죠? 문틀도 벽에서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얼마큼이요? 10mm요. 이해되시나요? 10mm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감까지 그리고 10mm를 더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마무리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이렇게 자르면 딱 맞는 모습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각 보이시나요? 맨 위에가 15mm 강화마루입니다. 15mm 강화마루, 그 다음에 온수 파이프가 있는데 여기 두께 50mm 콩자갈 중간에 온수 파이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온재가 85mm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85mm 여기다가 이렇게 보온재를 깔아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 단열재. 그 다음 옵셋 15mm. 자, 이렇게요. 이 선들은 다 마감선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요 중간에 온수 파이프가 들어갑니다. 자,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옵셋 25mm 여기가 온수 파이프 들어갈 자리입니다. 근데 온수 파이프가 보니까 파이 20, 직경이 20이고 그 다음에 골뱅이 250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골뱅이 250은 뭐냐면 간격이에요. 250mm 간격으로 온수 파이프가 지나가도록 설치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서 250mm가 가는 게 아니고 처음엔 150이요. 그 다음에 250이요. 자, 옵셋 150. 자, 여기다가 직경 20mm짜리 원을 하나 그립니다. 자, 그리고 적당히 서클을 하나 그려서 자, 선을 연장시켜 볼까요? 트림도 할까요? 그러면 이 선들은 뭐가 돼요? 중심선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룹.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어레이 쓰지 말고 카피요.
카피, 중심점 클릭하고 어레이 뭐 한 20개만 자 방향 정해 놓고 250mm 간격으로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려 보실까요? 여기도 보시죠. 옵셋 20mm 이렇게요. 정석대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랭슨 델타 30mm 이렇게요. 20mm 자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옵셋 10mm 필렛 자 라인 필렛 정석대로 그린다면 이렇게 위에 상판 우리가 바라봤을 때 모습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100mm 깊이로 끊으시면 돼요. 100mm입니다. 그러면 마감재까지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려보시죠. 자, 우리는 천고를 2400을 줍니다. 물론 2300을 줄 수도 있고 2600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천고는 2400을 기준으로 많이 해요. 그러면 천고의 기준은 어디일까요? 천장부터 2400mm입니다. 어느 쪽일까요? 여기서부터 2400일까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2400일까요? 천고는요, 사람이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여기잖아요. 그죠? 옵셋 2400. 여기서부터 이렇게 2400mm가 올라간 여기가 천고가 됩니다. 여기가 천고입니다. 자,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쭉 뺍니다. 여기가 이제 천고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테두리 보라는 것을 만듭니다. 여기가 테두리 보예요. 요게 테두리 보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눈으로 보시면 조금 더 빠를 거예요. 지금 여기가 개구부입니다. 벽에 구멍이 뚫렸죠. 10개자의 입구자. 그러니까 벽이 구멍이 뚫려서 통로로 쓸 수 있는 곳, 이런 걸 개구부라고 해요. 근데 개구부 위쪽에 보시면 요만큼 철근 콘크리트로, 즉 시멘트로 요만큼 올라가 있죠. 그죠? 얘가 테두리보예요. 이건 뭐예요? 뭐 하는 역할이냐면 지붕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적인 높이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테두리보라고 해요. 이해되셨나요? 이 위쪽에 보시면 여기 나오죠? 테두리보의 폭, 그 다음에 테두리보의 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방,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죠? 벽돌집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하중이, 그러니까 지붕 하중이 약해요. 그래서 지붕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이 테두리보가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서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테두리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테두리보의 높이 있죠. 춤. 테두리보의 춤은 벽 두께의 1.5배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지금 우리가 설계하는 벽 두께가 420이죠. 곱하기 1.5. 즉 다시 말해서 테두리보의 춤은 630mm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하로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계 도서에 보면 테두리보의 높이가 7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는 아니죠. 여기 700으로 잡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게 테두리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설계를 할 때 이 테두리보의 높이를 먼저 지정해야만 합니다. 어떤 설계자는 이 테두리보에서 지붕을 먼저 이렇게 뽑아내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렇게 뽑아냅니다. 700 안 쓸 거예요. 저는 800 쓸 겁니다. 여유 있게 그냥 800 쓸 거예요. 신경 쓰기 싫어서. 자, 그러면 여기에 테두리보를 800mm를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자, 올려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10분의 4 보이시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물매라고 합니다. 물매.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물이 흘러내려가겠죠. 이걸 물매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물매가 들어가는 건 지붕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화장실, 그러니까 욕실 바닥 있죠. 욕실 바닥에서 우리가 물을 쓰면 물이 자연스럽게 쭉 다 하수구로 해서 쏙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물매 좀 잘 좀 잡아주세요. 그러면 아유,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베란다에 가잖아요. 우리 베란다 청소하잖아요. 한쪽 끝에 하수구 있잖아요. 거기까지 물매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보기엔 평평해요. 그죠? 그러나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거 물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닥인데 살짝 기울여서, 어느 쪽으로? 하수구 방향으로 살짝 기울여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걸 물매라고 합니다. 순 우리말이에요. 근데 지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물매를 10cm 갔을 때 높이. 이해되셨나요? 이거 10cm입니다. 10mm가 아니고 10cm를 갔을 때의 높이를 물매라고 합니다. 10분의 4 이렇게 얘기하면 10cm 갔을 때 4cm 위로 올라간 요 기울기, 이걸 물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 보시면 10분의 3, 10분의 3.5, 10분의 4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 물매가 어디 잡혀 있나요? 중심선이죠. 중심선입니다. 지붕의 끝에와 반자의 중간이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의 중간에다가 이 선에다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렉탱글 교차점에서 골뱅이 1000,400이요. 1000,400이요. 자, 공 2개 지우면 10분의 4 맞죠? 1000,4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X라인 교차점 클릭하고 반대점으로 이렇게 클릭하면 얘가 바로 지붕의 라인입니다. 테두리보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물매를 계산하고 지붕을 얹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순서대로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테두리보, 물매, 그 다음 지붕. 이렇게 됩니다. 테두리보, 물매, 그 다음 지붕. 순서가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자,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첨화나옴이 필요합니다. 첨화나옴. 이 중심선에서 요 끝에까지가 첨화나옴입니다.
지금은 이 과제물은 600mm인데요. 요즘 시험 문제는 1000mm 써요. 자, 옵셋 600mm 과제물대로 이렇게 600mm를 줬습니다. 필렛 이런 모습입니다. 자, 처마를 한번 그려. 네, 똑같아요. 150mm입니다. 자, 옵셋 150mm, 여기도 150mm. 일체형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선을 연결해 줍니다. 그럼 이게 지붕 라인이 돼요. 자, 지붕 라인을 그려보시죠. 자, 여기 높이가 250mm입니다. 이렇게 필렛으로 선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모습이네요. 자, 한번 마무리 지어 보시죠. 요거 반자입니다. 반자는 천장이라고 했습니다. 반자, 천장, 천정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천장이에요. 근데 천장 제일 끝으로 가면 벽에 딱 보면 저 갈색 막대 보이시죠? 그죠? 제가 왜 있을까요? 저 몰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건축 용어로는 반자 돌림이라고 합니다. 반자라고 했죠? 반자를 돌려서 다 마감하고 있습니다. 막고 있죠, 그죠? 왜 막고 있어요? 이 벽과 이 천장 사이가 이렇게 맞닿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틈이 벌어질 수도 있고 딱 맞을 수도 있겠죠. 틈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보기 굉장히 보기 싫겠죠.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반자 돌림입니다. 반자 돌림의 크기는 36에 36입니다. 이렇게요. 렉탱글 36, 골뱅이 36, 마이너스 36.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패칭선을 하나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요. 얘가 반자 돌림입니다. 돌린 거예요. 중간에 낀 게 없잖아요. 그죠? 반자 전체를 돌려서 막은 겁니다. 그래서 명칭이 반자 돌림입니다. 근데 얘도 인면선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야 돼요. 아니, 마감선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자, 얘는 인면선이에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딱 자르면 이렇게 돌아간 선이 보이거든요. 반대쪽 선이 보이거든요. 그 다음 옵셋, 여기는 합판이 6mm 썼어요. 저는 10mm 쓸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10mm 쓸 겁니다. 여기가 6mm건 8mm건 10mm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미장합판이라는 사실인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 천장이 여기는 석고 썼죠. 석고보드죠. 그죠? 모두 다 미장합판을 쓸까요? 모든 집 천장은 전부 다 미장합판일까요? 아니면 석고보드일까요? 아니요. 욕실에는 미장합판을 쓰면 안 되겠죠. 섞어 쓰면 안 되죠. 그죠? 욕실에서는 물을 쓰잖아요. 특히 겨울에 따뜻한 물 쓰면 습기가 꽉 차잖아요. 그럼 그 습기가 어떻게 돼요? 석고보드 같은 경우는 물이 정말 쥐약이죠. 녹아버린단 말이죠. 근데 미장합판은 어때요? 썩어요. 습기가 닿으면.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욕실 같은 경우는 천장을 뭐 써야 돼요? PVC예요. 플라스틱 소재. 그럼 PVC를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 다 합판은 아니에요. 만약에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섞고 쓰면 돼요. 여기는 물을 쓸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집은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 재질을 쓰시면 돼요. 10mm 썼어요, 6mm 썼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다가는 골뱅이 45,45.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반자틀이라고 합니다. 반자틀이요, 틀. 반자틀입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카피. 일단 얘는 450mm 간격으로. 어레이 10개만 450mm 간격으로. 이렇게요. 그러면 반자 틀이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틀을 짜게 돼요. 이런 식으로 틀을 짭니다. 얘는 반자 틀이라고 해요. 자, 반자 틀을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는요, 이만큼 떨어뜨려서 꼭대기까지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옵셋 45mm.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달대입니다. 자, 이 달대는요 900mm 간격입니다. 어레이 5개 이렇게 900mm 간격으로 놓으시면 돼요. 선 연결하면 먼저 익스텐드. 자,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옵셋 45mm 좌든 우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적당한 길이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달대 밭이라고 합니다. 달대 밭이. 이해되시죠? 달대 밭입니다. 적당한 크기로 그리시면 돼요. 사이즈 없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기에 앵커 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커 볼트를 여기다 심어 놓고 여기에 달대 바지를 걸고 그 다음에 달대 여기다가 못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못을 이렇게 치면 얘가 걸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못을 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안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카피, 어레이 5개 그리고 옆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쭈루룩 다 붙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위로 단열재가 들어갑니다. 단열재는 85mm예요. 아닌데, 요즘 85mm 아닌데. 자, 여기 있는 대로 그냥 85mm. 옵셋 85mm. 요즘 단열재 훨씬 더 두껍습니다. 필렛, 트림. 요즘 단열재는요 180mm입니다. 180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필렛, 트림. 요거 조인해 놓고 바꾸시면 돼요. 이런 모습입니다. 당연히 여기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끊어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